우리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처세술을 배우고 중년에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성공이라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상대도 변한다는 믿음으로 숱한 밤을 인내와 정성으로 버텨오셨을 겁니다. 모난 돌도 정으로 쪼다 보면 둥그러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이 깎여나가는 통증조차 성숙의 과정이라 위안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문득 돌아본 당신의 손등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따스한 온기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아물지 않는 상처인가요?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고결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인생의 불필요한 짐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위로를 가장한 감정의 흡혈귀.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부류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불행을 생중계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이들입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운을 떼는 이들의 화법을 유심히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로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자기 자식의 승진 소식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고는 뒤에 가서 그 집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며 당신의 치부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본성은 나이가 든다고 정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련하고 교활하게 위장의 기술을 익힐 뿐입니다.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추락하는 모습을 구경할 관객일 뿐입니다. 이런 악마적 관용에 속아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류,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기회주의적 약탈자. 인생에서 가장 허무함을 느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받았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평소엔 안부 문자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 소원했던 후배가 갑자기 찾아와 손을 맞잡으며 형님뿐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알고 보니 자녀의 취업 청탁 때문이었죠. 선한 마음으로 인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주자 그 후배는 감사의 인사도 없이 다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엔 무리한 돈 부탁을 합니다. 거절하자마자 돌아온 말은 사람이 변했네. 출세하더니 매정해졌다는 비수 같은 비난이었습니다. 상대에게서 얻을 이익이 사라지면 그 우정은 연기처럼 증발합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꼬리를 흔드는 그림자 같은 인연은 이제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을 위한 휴식을 채우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세 번째 부류, 잘못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회피형 인간. 살면서 가장 혈압이 오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상대의 명백한 과실로 내가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지적하는 나를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세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와 큰 마음 먹고 떠난 여행길에서 친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조용히 수습하자고 말하는 당신에게 친구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옆에서 길을 제대로 안 봐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냐?
황당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잘못은 그가 하고 피해는 내가 보고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 사과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연에는 비겁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할 것 같은 유치한 공포 때문이죠. 이런 이들은 타인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벽을 보고 절을 하지 마십시오. 귀를 닫은 이에게 건네는 진심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네 번째 부류. 약자에게 군림하는 강약약강의 인격체.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보려면 그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당신에게 잘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줄 것이 있거나 당신이 강자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세월이 흘러 당신의 힘이 빠지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는 가장 먼저 당신의 등 뒤에서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약자를 밟고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이들과는 절대 깊은 인연을 맺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어떻게 칼같이 자르나 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은 절대 피지 못합니다. 썩은 사과를 상자에 넣어두면 멀쩡한 사과들까지 결국 시커멓게 변하고 맙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고 고마웠던 인연일지라도 지금의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느라, 남의 기분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황무지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연을 정리한 빈자리는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곳엔 오롯이 나를 사랑하는 평온한 시간과 나의 작은 기쁨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맑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인생의 삶은 오직 당신만이 가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